자, 이제 오늘 확통 테마 첫 수업인데 여러 가지 순열 단어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원소멸을 좀 볼 건데, 원소멸. 자, 이제 원소멸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그림처럼 A, B, C, D 4명의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배치가 돼 있어. 이 상태에서 내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렇게 밀 거야. 한 칸씩 이제 밀어. A가 그러면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내려왔다가 여기로 이제 가고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줄 거야, 이제. 잡아줄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옆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 회전시키는 거를 다 같은 모양으로 보겠다. 같은 경우의 수로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중복으로 처리를 합니다. 중복으로. 자, 왜 중복으로 처리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할 것 같아. 너네가 지금 이 배치에 A라는 사람으로 가정해봐. A라는 사람으로 가정을 해봐. 그래서 너네는 이 중심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 중심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심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너네 입장에서 너네 이제 그 오른쪽에서부터의 배치를 보면은 너네 오른쪽에 B, C, D의 순서로 앉아 있거든, 이제. 근데 옆으로 한 칸 밀었을 때 여기 있어도 너네 오른쪽부터 B, C, D 이렇게 지금 앉아 있어요, 이제. B, C, D.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부터 B, C, D.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부터 B, C, D로 배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도 이 내가 A라는 사람, 그러니까 너네가 저 상황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배치를 봤을 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배치가 다 똑같은 배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네 가지 케이스 다 똑같은 배치다. 그래가지고 회전했을 때 같은 배열이 이제 4개씩 있죠, 얘는. 일반화하면은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면은 n번 회전했을 때 다 같은 배열이 n가지씩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때 원소멸의 수는 전체 n 팩토리얼을 중복되는 가지수 n으로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n-1팩으로 계산했었죠. n-1팩으로 계산했어. 자, 이렇게 계산하셨고, 자, 또한 자, 서로 다른 n개를 이제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소멸의 수는 어떻게도 봐도 되냐면 이게 회전하는 것은 다 중복으로 볼 거기 때문에 중복 처리를 하려면 회전을 안 시키고 고정을 해놓아도 되는 거거든. 고정을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회전 안 시키고 고정을 하면은 너네가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 자, 너네가 지금 이미 자리가 결정돼 있을 때 나머지 3명의 사람만 자리 결정해주면 되니까 이때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 되겠지. 너네 자기 자신 A를 제외한 나머지 B, C, D를 배치하면 되니까, 나열하면 되니까. 그때는 경우의 수가 3팩이 될 거야. 즉 전체 4명에서 하나 줄여가지고 팩토리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제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n-1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n-1팩으로 바로 저렇게 계산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바로 이제 바로 계산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해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때인데 이제 다각형의 배열을 할 때는 방금 원소멸이랑 조금 달랐던 게 뭐였었냐면 지금 원소멸은 얘네 6명을 나열하면은 6번 회전할 때마다 다 중복으로 보니까 6팩을 6으로 나눠서 계산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다각형 각져 있는 도형에 대해서는 저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를 얘기해 볼 거야. 지금 1번이라고 너네가 간주를 해봐. 너네가 지금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너네 오른쪽에 2번이 있죠? 너네 오른쪽에 2번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너네를 이제 옆으로 한 칸씩 밀어.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밀 건데 지금 처음에 너네 오른쪽에 2번이 있었지만 자, 이때 너네 바로 오른쪽에 2번이 있는 게 아니라 각을 이제 끼고 2번이 있는 거니까 얘랑 다른 배치인 겁니다. 다른 배치인 거. 너네가 이 1번의 사람이라고 가정해서 이 앉아있는 이 다른 사람의 배치를 봐야 돼. 다른 사람의 배치를. 그랬을 때 얘랑 얘는 다른 경우의 수로 간주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다른 경우의 수로. 이거를 계속 옆으로 한 칸씩 더 이제 밀으셔가지고 1, 2, 3, 4, 5, 6 계속 옆으로 밀어버릴게 이제. 1, 2, 3, 4, 5, 6 옆으로 한 칸 더 밀어버릴게 이제. 1, 2, 3, 4, 5, 6 마지막으로 한 칸 더 밀어버리시게 되면은 1, 2, 3, 4, 5, 6 옆으로 계속 한 칸씩 밉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중복되는 가지수가 있고 서로 구별이 되는 가지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중복이냐면은 지금 여기 했고 여기 했고 여기로 넘어갈 때 자, 얘가 너네가 1번이라 가정했을 때 1번 중심을 바라본다 가정했을 때는
아까 요거 너네 오른쪽에 2번이 있었는데 얘도 너네 오른쪽에 지금 2번이 있지 않니 이제 2번이? 그러니까 요거 같은 배치다 이거야. 같은 배치다. 한 칸 더 밀었을 때 얘 너네 오른쪽에 각이 져 있으면서 2번이 있는데 요거도 보시면 각이 져 있으면서 2번이 있죠. 이게 같은 케이스다 이거지. 같은 경우의 수다라는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중심 바라볼 때 너네 오른쪽에 2번이 있죠. 자 이거는 아까 이제 요거랑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 마지막 요것도 중심 바라볼 때 너네 각을 져서 오른쪽에 2번이 있으니까 요거랑 같은 케이스니까 지금 이 중복되는 케이스가 이렇게가 지금 이제 중복이죠. 그죠? 중복.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볼까? 자, 이렇게도 다 같은 케이스로 지금 보는 거 아니야? 같은 케이스로 이제. 같은 케이스로 보겠지. 즉, 이 한 가지 케이스당 중복되는 게 총 3가지씩 있죠. 3가지씩. 그리고 서로 구별이 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2가지지, 2가지. 동그라미, 세모 2가지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다각형의 둘레 배열할 때에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이 6개를 이 정삼각형으로 배치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6팩인데, 중복이 지금 각 케이스당 3번씩이니까 6팩 나누기 3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 저거 원순열로 미리 적용해버려가지고 5팩으로 미리 계산을 해. 5팩으로. 근데 이렇게 계산해버리게 되면은 6팩이 아니라 5팩으로 계산해버린다? 6번 회전 다 중복으로 본 거잖아 이제. 근데 실제로 6번 회전했을 때 서로 중복이 아닌 구별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구별이 되는 케이스가. 이거는 서로 구별이 되는 케이스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로 처리하는 거야. 곱하기 2로. 이렇게 처리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이렇게도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일반하면 요겁니다. 만약에 그 미리 원순율로 이제 계산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n-1팩인데, n-1팩. 여기다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자리 개수를 이제 구별이 되는 자리 개수 얘기하는 거야. 그게 만약에 K개라고 한다면 곱하기 K로 처리하라 이거야. 지금 쓴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서 하는 게 이제 밑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n명을 나열해서 n팩인데 회전했을 때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는 것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위에 예시를 보면은 이제 6명을 이제 배치할 때 중복이 3번씩 발생하니까 위에 예시로 봤을 때는 중복이 3번이므로 전체 경우의 수 6팩을 3으로 나눠주셔가지고 위에 거 240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240으로도 나오겠다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자, 이제 중복순열인데,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이제 그 서로 다른 n개에서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택해. 자, 택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른 알개를 일렬로 나열까지 할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기호로는 nπr이다라고 나타냅니다. nπr. 이렇게 나타낼 거야. nπr이라고 나타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의 그 경우의 수인데요. 이게 맨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게 n개야. 자, 두 번째 고를 수 있는 것도 n개야. 방금 골랐던 거를 또 중복해서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복순열인데 그럼 매번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 나오지 않네? n을 이제 여러 번 곱하는 건데 내가 알개를 택한다라고 한다면 n을 r번 곱하는 거니까 이게 n의 r제곱이 되겠죠. n의 r제곱. 이게 n의 r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할 점. 이게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중복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문맥을 보고 잘 구별해야 되거든. 문맥을 보고. 자, 만약에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순열로 계산해야 되겠지. 근데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중복 순열로 해야 되겠죠. 또 문맥상 이거는 중복이 허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중복 순열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문맥을 보고 좀 잘 판단을 해줘야 돼. 문맥을 보고. 자, 그리고 중복순열 지금 기호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기호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의미가 사실 앞에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아마 얘기했고
뒤에 거는 이제 그 대상을 선택하는 횟수라는 요런 얘기를 내가 아마 했을 거야. 횟수라는 얘기를 했을 거야, 이제. 횟수라는 얘기. 자, 요 얘기를 했을 겁니다. 횟수라는 얘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열이든 조합이든 앞에 거가 대상, 뒤에 거가 그 대상을 고르는 횟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부가 설명을 하면은 이제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이제 함수의 개수 세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정의역의 원소가 m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의 원소가 이제 n개,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함수의 개수는 이게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에 속한 모든 원소 다 n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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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였죠. 화살표가 나가기만 해도 되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중복순열의 수로서 n 파이 m이 되는 거지. n의 r제곱이죠. n의 r제곱. n 파이 m, n의 r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고 싶다. 1대1 함수는 하나씩만 매핑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이 n가지면은 그 다음 거는 하나 줄어서 n-1가지, n-2가지 하나씩 줄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npm이 되지 않을까? npm. 이렇게 답해야 되겠지. npm. npm이 될 것이야. npm. 자,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또 봐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일반적으로 이제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같은 게 좀 몇 개 일부가 pq, r개만큼 섞여 있으면 우리 그 같은 것의 개수만큼 우리가 팩토리얼로 나눴었죠. 팩토리얼로 이제 p팩, q팩, r팩으로 저렇게 좀 나눠놨었어. 저걸 이제 나눠놔서 했었지. p팩, q팩, r팩으로 나눴어. p팩, q팩, r팩. 저렇게 나눴었는데 얘는 이제 같은 것이 섞여 있을 때 이제 저렇게 그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서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뭐 크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여기 필수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를 이제. 자, 필수 예제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 문제 푸실 거에서 몇 개 정도는 또 같이 좀 볼 겁니다, 이제. 자, 필수 예제 1번. 이거 쉽습니다. 뭐냐면 수학과 2명, 화학과 2명, 물리학과 2명, 총 6명의 사람이 원형 탁자에 앉힐 거야. 근데 화학과 2명이 이웃한대. 자, 화학과 2명 이웃한대. 하나로 묶어버리자. 근데 물리학과 2명이 서로 이웃한대. 하나로 묶어버리자, 이제. 자, 근데 수학과 2명이 마주봐야 된대. 수학과 2명이 마주보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주보는 관계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배치가 수학과가 여기 있으면은 반대편에 수학과가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조금 바꿔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수학과가 서로 마주보게. 그리고 이 수학과 사이사이에는 물리학과, 화학과가 배치가 되어야 될 거야, 이제. 자, 이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줘야 되냐면, 너네가 이제 이 상황에 개입을 해보면 돼. 너네가 이제 어떤 수학과 사람이라 가정해봐, 이제. 그러면 너네 맞은편에는 자동으로 남은 수학과 한 명이 자동으로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너네 양 사이드에 2명씩, 왼쪽에는 물리학과 2명, 오른쪽에는 화학과 2명이 있는데, 이 과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죠. 과가 이제. 과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과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2팩을 일단 쓰고 들어가. 2팩을 이제 쓰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웃하는 거는 하나로 우리가 묶어서 처리했었죠. 하나로 묶어서. 물리학과 2명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화학과 2명이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2팩을 더 곱해주면 될 것 같아. 2팩을 이제. 2팩을 더 곱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8가지로 경우의 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가지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원소녀는 이제 뭐 회전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회전을 못 시키게 지금 일단 너네 자리를, 이제 이거는 너네 수학과 자리를 미리 여기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회전을 못 시키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의 배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회전을 시키지 마시고, 고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경우의 수를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수 예제 2번. 요것도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요것도. 자, 보시면 필수 예제 2번. 자,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둘둘둘둘 이렇게 배치할 건데, 밴드 동아리 이제 보컬, 건반, 기타, 드럼 2명씩 해가지고 총 8명을 내가 이제 둘로 앉히겠대. 8명을 이제. 근데 같은 팀끼리 한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래.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모서리가 이게 모서리가 아니라 이게 모서리야. 이게 모서리. 그러니까 지금 그 보컬 두 명은 이렇게 같은 라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보컬 두 명, 그 다음에 여기 뭐 기타 두 명, 건반 두 명, 드럼 두 명,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변마다 4개의 별에다가 저 종류별로 배치를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보자. 그 보컬 하나로 묶고, 건반 하나로 묶고, 기타 하나로 묶고, 드럼 하나로 묶고, 왜냐면은 같은 종류끼리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웃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웃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4개의 종류니까 이 4개의 종류를 이제 원소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 볼 수 있지. 3팩토리얼. 1 빼서 팩토리얼 했고. 근데 이제 3팩토리얼 한 다음에 그 하나로 묶은 거 있지. 하나로 묶은 거 안에서도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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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2팩이 몇 개 있어? 이웃한 두 사람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4제곱이죠. 4제곱 이제. 그러니까 6 곱하기 16으로 들어가 주시니까 96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96.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건 없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조금 이제 설명할 게 있거든. 요 문제는 이제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서로 다른 4개의 과일이 있어. 4개의 과일을 3개의 바구니에 담으려고 한대. A, B, C. 근데 각 바구니에 적어도 1개 이상의 과일을 담으려고 할 때 과일을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래. 2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2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하면 1번 방법으로 풀어야 돼. 이제 분할 분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분할 분배. 1번 방법. 분할 분배 이용하는 거고요. 2번 방법은 이제 뭐냐면 여사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사건. 자, 분할 분배 한번 좀 보도록 할게. 분할 분배. 자, 분할 분배 보는데 이게 그 4개의 과일을 3개의 그룹으로 쪼갤 거거든. 근데 각 그룹에 과일이 하나 이상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4개를 3개로 쪼갠다? 둘 하나하나로 쪼개는 거야. 둘 하나하나로. 무조건 저렇게밖에 못 쪼개. 그래서 분할을 합니다. 과일 4개 중에서 여기 들어갈 2개 골라. 4C. 나머지 2개 중 하나 여기 골라. 2C1. 그 다음에 남은 하나 자동으로 1C1로 결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1, 2개가 이제 중복이니까 200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 돼. 200분의 1. 200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 돼.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건 분할만 한 겁니다. 분할만. 즉 4개의 과일을 3그룹으로 쪼개기만 한 거야. 예를 들면 뭐 과일을 뭐 소문자로 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정해 보시면 이 3개의 그룹을 어떤 그룹이 A 바구니한테 갈지 B 바구니한테 갈지 C 바구니한테 갈지 이걸 배정을 해줘야 돼. 그 분배를 해야 돼. 분배를. 내가 지금 한 거는 이거는 분할의 경우의 수야. 분할. 이거 뭐 미리 뭐 계산해 버리게 되면 6 나오게 되는데 이건 분할을 한 거야. 분할. 그거를 이제 저 3개의 바구니 A, B, C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나열을 해줘야죠. 나열을 이제 이 나열하는 과정이 이제 3팩토리얼이어가지고 이게 분배 과정이에요. 분배 과정. 세 그룹으로 쪼개놓은 게 이게 세 그룹이 어떤 바구니한테 가야 되지? 3팩으로 나열해주는 겁니다. 분배. 따라서 최종 답은 이제 분할 경우의 수 6, 분배 경우의 수 6 해주셔가지고 최종 답은 36으로 답을 내주면 돼. 36.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풀칠 때에는 웬만하면 1번으로 푸시기 바라는데 2번 방법은 조금 더 이제 하긴 해야 되거든. 조금 더.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야, 이제. 뭐냐면, 일단, 그 과일이 바구니에 들어가는데, 그냥 빈 바구니가 없어야 되잖아.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나눠줘. 3파이 4. 각 바구니마다 선택지가 3개 있어. 내가 A에 들어갈까, B에 들어갈까, C에 들어갈까,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근데 그 3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이제 4번, 과일이 4개니까 4번 선택을 하는 거야. 이러면은 과일들이 바구니에 막 들어가겠죠. 과일들이 이제. 뭐, 과일을 내가 뭐 소문자 A, B, C, D라고 내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이제? 그, 바구니 있죠, 바구니. 바구니를 내가 만약에 대문자 A, B, C로 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뭐가 어디로 갈지 정하는 거잖아, 이제.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빈 바구니가 생기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은 빈 바구니가 생길 수도 있어. 그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좀 빼주자라는 거야. 여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빈 바구니가 이제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빈 두 개부터 해볼까? 두 개일 수도 있고요. 빈 바구니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죠. 근데 여기서 빈 바구니가 두 개란 얘기는 어떤 바구니 두 개가 비어야 될지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3C2로 빈 바구니 두 개를 골랐다 쳐. 3C2로 이제. 자, 그러면 생각해봐. 빈 바구니가 만약에 얘네 둘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의 바구니로만 모든 과일이 몰아서 가야 되겠죠? 모든 과일이 몰아서. 그러니까 이때는 경우의 수가 이제 그냥 뭐 3C2가 끝이야. 3C2가. 이게 끝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빈 바구니가 하나일 때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어떤 바구니가 비어있을지 결정해줘야 돼. 3C1로 결정해놔. 3C1로 이제. 결정해 놓으시는데, 만약에 C가 비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4개의 과일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의 4제곱으로 써야 되겠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2의 4제곱이 아니야. 일단 쓰지 말고 봐봐. 이게 2의 4제곱에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2의 4제곱 할 때 이 4개의 과일이 또 하나로 몰아서 갈 수 있어. 2의 4제곱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빈 바구니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빈 바구니 딱 하나일 때만 해보고 있잖아. 빈 바구니가 2개인 거 이미 아까 다 셌어. 그렇기 때문에 빈 바구니가 하나인 경우의 수 어떻게 세줬냐? 2의 4제곱 한 다음에 2의 4제곱을 해도 빈 바구니가 생기는 경우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빈 바구니가 얘였을까 두 가지를 더 빼줘야지. 두 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괄호를 치면서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야. 빈 바구니가 이제 저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A가 빌까 B가 빌까. 비어있는 게 결정되면은 나머지로 선택지가 몰아져서 가니까 이 경우의 수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경우의 수. 계산하면 답이야. 3의 4제곱 81, 3 더하기 3 곱하기 14, 81 마이너스 45, 36. 자, 이 정도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근데 이제 방법을 보니까 얘는 그래도 조금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도 분할 분배가 난 나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 왜냐면은 문제 상황을 좀 더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하면은 나중에 여사건으로 풀 때 빼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방법 알려드린 이유는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유형의 문제 풀 때나 할 때 이런 거 있지, 요거. 이런 거 좀 처리 좀 잘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2번 방법도 일단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푸는 것도 다른 유형에서 나오긴 나온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입니다. 필수예제 4번. 자, 요거 이제 숫자 그냥 나열하는 문제인데, 숫자 나열하는 문제. 뭐냐면,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대. 근데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내가 자연수를 내가 이제 차례대로 나열할 건데, 크기가 작은 거부터 나열하겠대. 크기가 작은 거.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몇 자리 자연수란 말이 없잖아. 이 말인즉슨, 자, 가장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할 거니까, 한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네 자리 자연수, 이렇게 자릿수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먼저 한 자리 자연수라 해보시고 그때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자, 두 자리 자연수라 가정해보시고 그때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자, 세 자리 자연수라 해보시고 그때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자, 네 자리 자연수라 가정해보시고 그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자, 이렇게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자, 저렇게 이제 5개의 숫자 0, 1, 2, 3, 4를 이용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한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그런 경우의 수는 0이 못 오니까 4가지가 유일하겠죠. 4가지.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를 구성하겠다. 맨 앞에 0 못 오니까 4가지, 뒤에는 이제 0도 올 수 있으니까 5가지, 20이 되겠지, 20. 이런 식으로 써 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쭉 써가면 돼. 그럼 세 자리 자연수다. 4가지, 5가지, 5가지,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와 주셔야 되겠죠. 4가지, 5가지, 5가지, 100가지네, 100가지.
100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자, 네 자리 자연수 들어가는데 우리가 2000이 몇 번째 수인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1000으로 시작하는 거는 다 카운팅 해야 돼서 1로 시작하는 거를 다 한번 카운팅 해보겠습니다. 5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들어가 주셔가지고 125가지다 라고 쓸 수 있어. 125가지다. 자, 일단 이렇게 셀 수가 있고 이거를 근데 누적해서 다 더해보시면 자, 24, 124, 249로 나오시게 되기 때문에 249로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야. 2000보다 작은 자연수는 총 249개야. 근데 2000이 몇 번째이냐라는 걸 해야 되니까 2000에 해당되는 거 한 개 더 더해줘가지고 최종 답은 250으로 내야 되는 게 맞지. 250으로.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한다면은 뭐에서 실수하겠니? 요 1 못 세가지고 실수하는 게 굉장히 클 거야. 요거 이제 잘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1도 잘 세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몇 번이야 이거? 5번 보시면 자, 필수 5번은 1이 적혀 있는 거 2개 있고요. 2가 적혀 있는 것도 2개가 있고요. 3, 4, 5는 하나씩 적혀 있어가지고요. 총 7개의 수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차례대로 7개의 공을 꺼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해 버릴 건데 얘네 7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홀수는 홀수 번째 자리에 와주는 경우의 수래. 자, 홀수가 지금 이제 1, 1, 3, 5 이렇게 주셔가지고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4가지가 지금 이제 있는데 홀수 번째에다가 나열할 거잖아. 홀수 번째에다가 이제. 홀수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1, 3, 5, 7번째 자리가 있지. 저기에다가 내가 이제 1, 1, 3, 5를 배치할게. 1, 1, 3, 5를 배치할게. 이렇게 이제 배치할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지금 1, 1, 3, 5 배치하는데 이 홀수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4팩. 근데 1, 2개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짝수를 이제 배치해 볼 건데 남은 짝수. 이게 남은 짝수가 2, 2, 4야. 2, 2,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2, 2, 4. 자, 그렇기 때문에 2, 2, 4를 배치를 해보시려면 2, 2, 4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 나누기 2팩 이겠죠. 계산해보시면 12, 뒤에 계산해보시면 3이니까 최종 답은 36, 2번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죠. 2번. 뭐 어려운 건 없고. 자, 어려운 건 없고요. 자, 6번도 봅시다. 6번. 자, 요거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케이스를 이제 나눠주는 문제인데 뭐냐면 6개의 계단을 이제 올라갈 건데 내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1계단 혹은 2계단 혹은 3계단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 그러면 저 6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번에 걸음으로 이제 올라갈 때 1계단 올라가냐, 2계단 올라가냐, 3계단 올라가냐, 케이스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3가지씩이잖아요. 자, 기준을 내가 잡을게. 기준을. 어떻게 기준 잡을 거냐면은 그 내가 걸음을 이제 최소화한 것부터 해볼게. 최소한의 걸음으로 6계단을 올라가려면은 3계단씩 올라가는 게 가장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최소한의 걸음으로. 이렇게 기준을 내가 잡아놓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걸음수를 돌려봅시다. 이제 걸음수를 이제 지금 2번의 걸음만에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3번의 걸음만으로 올라가려면 3, 2, 1, 2, 2, 2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3, 2, 1, 2, 2, 2가 가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걸음수를 좀 더 늘려볼 거야.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을 내가 확실히 잡아서 점점 이제 내가 걸음수를 늘리는 쪽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케이스를 쓸 거고요. 4걸음이다. 4걸음이면 얘가 이제 3, 1, 1, 1, 2, 2, 1, 1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들어가시면 5걸음입니다. 2, 1, 1, 1, 1 이런 경우의 수도 있겠고 6걸음 다 해줘야 된다면 1, 1, 1, 1, 1, 1 이렇게 잡힐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경우의 수 계산을 해봅시다. 경우의 수 계산을. 자, 이거 순서도 고려할 거거든. 저 숫자들을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합니다. 얘는 뭐 나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이거는 3팩으로 나열하는 거야. 3이 1은 3팩으로 나열해 버리셔가지고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6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열이 아니니까 한 가지 경우의 수로 놓도록 할게. 한 가지 경우의 수로. 그 다음에 이제 3111이야. 3111은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은 갓순열이죠. 4개 나열인데 1, 3개 중복이다. 4팩 나누기 3팩. 4가 돼야 되겠지. 4. 그 다음에 이제 2211이거든요. 2211. 얘도 이제 4팩 나누기 이제 2팩, 2팩으로 들어가겠지? 2팩, 2팩. 6가지 나오네.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1111 들어가 볼게. 요거는 이제 5개 나열인데 1, 4개 중복이다. 5팩 나누기 4팩.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5가지가 나오게 돼. 마지막 1, 6개는 그냥 이 자체 한 가지입니다. 이 자체 한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들을 다 잘 세서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 8가지, 그 다음에 10가지, 6가지. 다 더해보시면 몇 가지입니까, 이거 이제? 6, 18. 24가지 나오네? 24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네요. 24가지로. 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 갓순열 할 때 내가 이 얘기도 하나 했던 게 있거든? 갓순열 할 때 같은 게 이제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여러 개 팩토리얼로 우리가 나눠서 했었는데 그 갓순열 할 때 종류가 2가지일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종류가 2가지일 때? 뭐라고요? 조합. 자, 얘처럼 1, 2 두 종류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도 되는 거냐면 2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4C2로 봐도 된다고 했지. 4C2.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3111 두 종류다. 3이 들어갈 자리 한 군데를 고르는 경우의 수 4C1로도 볼 수 있지. 그지? 뭐 21111 얘도 마찬가지죠. 2가 들어갈 자리 하나 골라 5C1로 들어가줄 수 있지 않니? 5C1로 이제 5C1로 들어가줄 수가 있어. 5C1로 이제 들어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확통 이제 워밍업 할 때 내가 너네한테 그 조합표 외우라고 한 거 있지. 외우라고 한 거. 그 동현이 다 외웠잖아. 그죠? 조합표, 그지? 자, 그랬을 때 조합표에서 이제 뭐 몇시 몇 이런 거 있었죠? 그거 확실히 좀 외워놓으면은 얘들아 갓순열 이거 계산 좀 귀찮단 말이야. 이제 조합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잘 외워놨으면은 좀 더 계산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어. 이제 계산을 빨리 더 이제 할 수가 있어. 자, 해보실 수가 있겠고, 자, 요 문제 도로망 문제입니다. 도로망. 자, 도로망 문제인데 자, 이거 도로망 문제를 이거 이제 방학 우리 이제 그 시작할 때쯤에 여기 원순열 처음 수업할 때 갓순열 처음 수업할 때 도로망 문제를 왜 이렇게 이 선을 내가 긋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얘들아, A에서 B까지 가는데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되는 그 경로들의 후보를 내가 잡으라고 했잖아. 야,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에 반하는 대각선을 그어주면 되지 않니? 그에 반하는 대각선? 그래서 원래는 쓰지 말고 봐봐. 원래는 대각선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이렇게 야, 반드시 이 중에서 하나는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쓰는 거 아니야? 이 중에서 하나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래서 원래는 케이스를 다 나눠서 했었지. 여기 거쳐갈 때, 여기 거쳐갈 때, 여기 거쳐갈 때, 여기 거칠 때, 여기 거칠 때. 이렇게 다 나눠서 했었단 말이야. 나눠서 이제. 자, 근데 막 이렇게 막 없는 길 있죠. 없는 길. 없는 길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봤었어야 돼. 없는 길이 있는 경우에는. 근데 얘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다른 방법 하나를 내가 제시할 거야. 다른 방법 하나를 이제. 자, 방해물이 많고 이제 이 케이스를 만약에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후보가 많잖아. 만약에. 그럴 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직접 노가다를 띄면 돼. 무슨 말이냐? 그 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의 수들을 싹 다 적으면 돼. 경우의 수들을 싹 다 적어. 자, 이거야. 일단은 A에서 얘들아 여기까지 갈 때는 직진이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겠지, 그지?
직진상의 경로는 경우의 수가 다 한 가지야. 직진상의 경로는 경우의 수가 다 한 가지야, 이제.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봐봐. 얘들아, 이 점은 왼쪽에서 오거나 밑에서 올라올 수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돼. 이렇게.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 점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그 점에 가기 직전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지 않나? 그럼 여긴 몇이야? 2, 1 해서 여기는 3. 여기는 3, 1 해가지고 4.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몇이야? 여기는 4, 1 해가지고 5. 여기는 그러면은 5, 1 해주셔가지고 6.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들을 써나갈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저렇게 경우의 수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써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들을. 나머지도 해보자. 자, 이제 여기서도 해보시면은, 그럼 조심했죠? 여기서, 여기를 하려고 할 때,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죠? 아직 이 왼쪽의 경우의 수를 모르니까, 여기를 좀 채워야 돼, 여기를 이제. 자, 여기 지금 두 가지였거든요,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여기는 세 가지, 한 가지에서 네 가지. 여기는 네 가지, 한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경우의 수를 써주면 돼. 다섯 가지로 이제. 자, 그 다음에 마저 경로 채워보자. 여기는 무조건 여기로 와줘야 되니까 세 가지고.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세 가지니까 일곱 가지. 여기는 이제 다섯 가지, 일곱 가지니까 12가지로 경우의 수를 써 나갈 수가 있어. 12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여기는 세 가지, 네 가지 해줘가지고 7가지입니다. 7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7가지, 5가지 해주셔가지고 12가지, 이제 12가지. 자, 여기는 그러면은 12가지, 6가지 해주셔가지고 18가지로 나오게 돼. 이렇게 좀 차근차근 채워 나가면 돼. 그럼 여기는 이제 7가지, 7가지에서 14가지고, 여기는 12가지, 14가지에서 26가지로 나오게 돼. 26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는 밑에서 올라오니까 12가지. 여기는 12가지, 18가지, 30가지. 여기는 26가지, 12가지, 38가지여서 최종적으로 B는 38과 30을 더해서 68. 그럼 답이 5번이 나오게 되는 거야,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 5번으로. 직접 다 계산하면 돼. 장애물이 많을수록 오히려 이렇게 푸는 게 좋다. 그 대각선 경로를 그었을 때 후보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야. 이렇게. 이 정도의 이제 근성과 끈기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가지고 계시기 바라고. 자, 뒤에 넘기셔서 7번을 봅시다. 7번. 뒤에 문제들도 이제 조금 내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문제는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7번 보시면 자,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4등분하겠대. 그랬을 때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대. 자, 이때 도형의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사용할 건데 8개의 영역에 8가지의 색깔을 다 칠하겠대. 그럼 이제 안에 거부터 먼저 칠해보자. 안에 거부터 이제. 안에 어떤 색깔 4개가 올까? 8시사로 색깔 결정을 먼저 해. 8시사로 색깔 결정. 색깔 결정을 먼저 하시고 어떤 색깔이 여기 올지 결정이 됐으면 그 4가지 색깔 여기 원소열 모양이죠. 이 안에 있는 거. 3팩으로 원소열로 미리 적용을 해줘야 되겠지. 3팩으로 이제 원소열로 미리 적용을 해. 자, 그 다음에 밖에 사이드 부분 있죠. 사이드 부분. 여기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우의 수 한번 써볼 건데, 사이드 부분. 근데 저기가, 사이드 부분도 원소열 대칭 모양이니까, 3팩? 이러면 안 되고, 여기는 일반 소열 4팩이라고 얘기했어. 일반 소열 4팩. 요거 왜 4팩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네, 이거? 왜 4팩이라고 했는지? 왜 4팩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시를 들어보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1, 2, 3, 4가 배치가 됐고, 5, 6, 7, 8이 배치가 되어 있다. 가정해보자, 이제. 이런 상황 가정해볼게. 자, 근데 안에 있는 1, 2, 3, 4는 고정한 채로 밖에 있는 5, 6, 7, 8을 시계 방향으로 밀어. 시계 방향으로. 5가 열로 가고 6이 열로 가고 7이 열로 가고 8이 열로 가는 것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내가 이제 한 칸씩 좀 밀어볼게.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밀어볼 건데 이러면
그 처음 배치 봐봐. 처음에 흰색 배치는 1번 바깥에 5번이 있었죠. 근데 밖에를 한 칸 밀었어. 1번밖에 8번 있지 않네, 이제. 그러니까 밖에는 이제 안에를 원소를 한 다음에 밖에를 이렇게 회전시킬수록 밖에는 다 다른 배치가 나와. 그러니까 원소율이 아닌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다른 배치이기 때문에 일반 손율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일반 손율로. 그래서 원소율은 한 번만 적용하면 돼. 한 번만. 원소율 한 번만 적용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다른 배치가 나오기 때문에 원소율로 적용해주시면 안 됩니다. 얘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선지랑 이 내가 계산한 거랑 좀 꼴이 좀 다르죠. 형태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일단 좀 여백에 써놓을까? 요거 얘들아 NPR이랑 그 NCR 이거 식 기억나니 이거? 저거 N하고 R로 표현하는 식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N하고 R로 표현하는 거? 자 뭐였었냐면 NPR은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에다가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NCR은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봐봐. 8C4가 뭐랑 같냐면 8팩 나누기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3팩 4팩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 3팩 4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분이 되죠. 찹 약분되고 이거 4팩 3팩 하면은 여기 4 남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4분의 8팩토리얼이구나 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거지. 4분의 8팩이구나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이 그러면 2번이죠. 2번.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소율은 한 번만 적용하자 라는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적용하시는 거고 10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0번인데 10번은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을 이제 앉힐 건데 자 그 왼쪽에서 8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가 A 반원 모양의 8명을 둘러 앉히는 경우의 수가 B야. 앞에 거부터 볼 건데 이게 지금 이 8명이 지금 이제 3명 1명 3명 1명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 다각형일 때는 중복을 나누어서 하는 거 아니면은 그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곱해서 하는 거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중복을 나눠서 해버리시게 되면은 중복이 과연 얘가 몇 번 발생하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 이제 중복이 몇 번 발생하는가. 이 대칭이 되게 이렇게 대각선 반 잘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칭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되는 게 이렇게 대응되는 거, 이렇게 대응되는 거, 이렇게 대응되는 거, 이렇게 대응되는 거 수로 볼 수가 있지. 저렇게 볼 수가 있어.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경우의 수가 자 8팩인데 이제 중복이 몇 번? 2번밖에 발생 안 해. 2번밖에. 이렇게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 8번 회전을 다 중복으로 봐. 그래서 일단 7팩으로 해버렸어. 8번 회전 다 같은 것으로 봤어. 하지만 얘는 8번 회전이 다 중복이 아니야. 서로 구별이 되는 경우의 수가 있어. 어떨 때? 서로 구별이 되는 경우의 수란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우리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의 거기 앉아 있을 때의 나머지 사람들의 모양이 달라. 배치가. 그러니까 서로 구별이 되는 경우의 수 곱하기 4 이게 같은 값이거든요. 같은 값. 그래서 저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도 다 볼 수가 있어야 돼. 두 가지 관점으로도. 어떤 관점으로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겁니다. 반원 모양이네, 반원 모양. 근데 이게 반원 모양이, 이게 지금 대칭인, 모양인가, 이게? 대칭인 모양? 이거 대칭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 가운데 자르면 대칭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 상황에 개입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저기에서 앉아있을 때, 이 다른 사람의 모양과 배치를 보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들의 모양과 배치. 그러면, 이거 8번 회전을 다 시켰을 때, 다 다른 배치야, 이게. 다른 배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8팩이야. 얘는 원순열, 중복이 발생하는 게 없어, 이거는. 끝이야, 이게. A는 2분의 8팩.
B는 그냥 8팩.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답이 2죠.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입니다. 27번 이제. 27번, 근데 요게 잠시만요. 시간이 조금 얘가 좀 걸릴 수 있어서, 요거 두 개는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 자, 이제 27번을 좀 볼 건데, 27번. 요 문제가, 문제를 보면은, 4개의 문자 A, B, C, D를 포함한 서로 다른 7개의 문자가 있대. 서로 다른 7개의 문자. 자, 얘네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하겠대. 자, 이제 뭐, 편의상, 뭐, A, B, C, D, E, F가 있었다 칩시다. A, B, C, D, E, F, G,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얘네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하게 되는데, 자, 두 문자 C, D 사이에 A, B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의 수래. 그러니까, C랑 D 사이에 A, B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A, B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의 문자가 있어야 된다. 자, A, B, C, D가 지금 먼저 배치해봤는데, 근데 E, F, G 중에서 이 안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없어도 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를 보셨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네, 이거 이제. CD 안에는 반드시 A, B는 들어있어야 되는데, A, B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미 A, B 2개가 들어가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 EFG가 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 CD 안에. 어떻게 풀어야 될까? 뭐요? 여사건? 자,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있나? 다른 생각이. 2개 이상이네? 어떻게 해야 돼? 2개 이상? 그게 여사건이잖아. 근데 여사건이 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게 여기서는 아니 이미 AB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미 AB가 들어간 상태에서 EFG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냐 마냐를 결정하잖아. 여사건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야. 직접 노가다 띄면 어때? EFG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가 없을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케이스를 나눌 생각하면 어때 이제? 아까 그 뭐라고 얘기했어? 확통은 뭐라고? 그냥 세는 거야 이제. 케이스 그냥 우직하게 이제 나눠가지고 저 EFG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이제 그 문자가 이제 0개냐, 1개냐, 2개냐, 3개냐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나눠보면 어때? 이렇게 이제 0개를 합시다. 0개. 0개면 EFG가 여기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CD 안에는 무조건 A, B로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CD는 일단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 CD는. CD 나열하는 거 2팩. A, B도 자리가 바뀔 수 있어. 2팩으로 보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한 그룹으로 묶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EFG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결국 하나, 둘, 셋, 넷, 4개를 일률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으로 들어가는 거야. 4팩으로. 이게 96이야. 96. 그 다음에 1개. 자, EFG 중에서 1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이제. 뭐, 2가 들어갔다 칩시다. 2가 들어갔어. 뭐, 2가 들어갔다 치는데,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CD 안에 AB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AB랑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갈 문자들 사이에 위치가 정해진 게 없어서, 그, C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인 거에다가, 그 다음에 EFG 중에서 뭐가 여기에 들어가지? 3C1로 골라. 일단 3C1로 골라. 골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3개를 나열까지 해야 돼. 나열까지. 그러니까 저게 3팩이지. 3팩. 이게 3팩이야. 그러면 이제 이 5개를 하나로 묶어. 하나, 둘, 셋. 전체 3개 나열 3팩으로 들어가는 거야. 3팩. 이게 6 해가지고 216이야. 216. 경우의 수가 216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개 봅시다. 2개. 이거 여기 2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2개. 그럼 2개가 들어가려면 여기서 F가 뭐 더 들어갔다 치자. 똑같아. CD 나열 2팩. 그 다음에 이 EFG 3개 중에서 뭐가 저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 3C로 결정을 해. 3C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C로 결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이제 또 뭐야 이거 이제
얘네 4개 나열 4팩. 그 다음에 이 전체 한 그룹이랑 G 전체 2개 나열 2팩. 이렇게 해보시면은 몇이야 이거 이제? 288 나오네. 288. 라스트 3개입니다. 3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G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G까지 이제. CD 나열 2팩. 뭐 3C3으로 다 골랐죠. 이 가운데 5개 나열 5개 맞죠? 잠깐만 5개 5팩 끝. 240이야. 이렇게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해보시면 312 해보시면은 528 최종적으로 840 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840으로 되시겠습니까? 근데 그 해설을 보면은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변형한 건데 해설을 보면 이렇게 안 풀어. 해설은 훨씬 깔쌈하게 풀어. 깔쌈하게. 해설풀이가 뭐냐면 이거 잘 이해해봐. 이거 해설풀이. 해설풀이는 이거야. A, B, C, D를 다 같은 문자로 취급. 다 동그라미로 취급해버릴게. 동그라미로 이제. 그러면 나는 동그라미 E, F, G 이 7개를 지금 나열하는 거거든. 이 7개를 이제. 자, 얘네 7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써볼게. 갓소열이야. 그게 7팩 나누기 4팩. 요거죠. 이거거든. 자, 이거 계산해보시면 765 210이야. 210. 210인데 근데 여기서 봐봐. 같은 것으로 내가 취급해버렸잖아. 근데 사실 확통은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의미부여해. 의미부여. 사실 이 문제 조건이 CD 안에 A, B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A, B, C, D 다 같은 거 동그라미로 처리했잖아. 밖에 동그라미 2개를 C, D로 내가 간주할 거고 가운데 동그라미 2개를 내가 이제 A, B로 간주를 해버리면 돼. 이렇게 의미부여해버리면 돼. 근데 CD가 물론 바뀔 수가 있는 것까지 고려해줘가지고 210에서 CD 자리 바뀌는 거 2팩 AB 자리가 바뀌는 거 2팩 해주시면은 이거 바로 840이 나와. 840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네를 마구잡이로 나열하게 되면은 최소한 저 조건을 만족하게 다 배치 같아. 막 동그라미가 막 위치가 막 이렇게 막 제각각 있을 거냐. 이렇게 이제 뭐 F, E, G 그러면은 이제 조건 만족하게 CD가 양쪽 끝에 A, B가 뭐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저 조건 만족하게 배치가 돼. 자동으로. 이걸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돼.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래가지고 일단은 최소한 문제를 풀 능력이 돼야 되니까 최소한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잘한 거야. 근데 여기서 실력이 또 오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단축이 되려면 이런 풀이가 돼야지. 이런 풀이가. 요게 돼야 돼. 그러니까 무작정 케이스를 이제 나누는 게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풀이가 없나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한 번에 이거 식을 쓸 수 있나?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케이스를 다 나눠서 푸는 거야. 뭐 한 줄씩으로 나오는 문제가 없어. 근데 얘는 지금 문제 번호 봐봐. 몇 번이야 이거 지금? 문제 번호가? 27번. 확통 27번이면은 그 3점 객관식이 이제 23부터 28. 그러면은 2, 3, 3, 3, 3, 4 할 때 맨 마지막 3점이야 이제. 그나마 3점 중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3점인 건데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정도 선에서. 자, 그래서 확통은 일단은 케이스난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한 방에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한 방에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49번인데 두 집합 XY가 있습니다. XY가.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하래.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 자, 어떻게 줄까 고민해 보니까 얘가 이제 그 필수의 제 3 참고라고 씁시다. 필수의 제 3 참고. 필수의 제 3 참고라고 써놔. 필수의 제 3 참고.
사실 이 문제 필수의 3이랑 똑같이 풀면 돼. 똑같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대요. 이게 그 A, B, C, D, E가 지금 1, 2, 3으로 지금 이제 쪼개져서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공역이 지금 3개야. 치역은 화살표 받은 것만 치역이잖아, 그지? 즉, 화살표가 다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아까 앞에서 했던 필수의 3처럼 그 1번 풀이, 분할 분배, 2번 풀이, 6건, 둘 다 가능해. 둘 다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내가 얘를 이제 분할 분배로 내가 만약에 풀어보겠다라고 한다면, 분할 분배로 이 5개를 3개의 그룹으로 쪼개. 3개의 그룹으로. 그러면 5개를 3개의 그룹으로 쪼갤 때 각 그룹에 다 들어가도록, 최소 하나는 들어가도록. 그러면 셋 하나로 쪼개느냐, 둘 하나로 쪼개느냐, 이렇게 2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2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저기 와줘야 되겠네? 5C3. 나머지 2개 중 하나가 여기 2C1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1C1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200분의 1이라고 써줘야 될 것 같아. 200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 2, 1인데 이제 요거는 5개 중에서 2개 고르시고,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 고르시고, 남은 하나 여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200분의 1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거든요. 200분의 1로. 자, 계산 다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10, 요게 이제 몇이야, 이거? 15.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준 25가 분할의 경우의 수야. 분할의 수야. 저렇게 5개를 이제, 5개? 5개를 3그룹으로 쪼갰습니다. 3그룹으로. 쪼갰는데, 3그룹으로 쪼갤 때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이렇게 만약에 3그룹으로 내가 만약에 쪼개버리게 됐다면 3그룹으로 이 3그룹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3그룹을 이제 1, 2, 3에다가 배정을 하는 분배를 해줘야죠. 분배. 뭐가 어디로 가는지 배정을 해줘야 되잖아. 3팩을 곱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결국 분배의 경우의 수인 6까지 곱해야 답이 나오겠다. 6까지 곱해야. 답은 일단 150이야. 이게 1번 풀이야. 1번 풀이. 1번 풀인데, 자, 그런데 2번 풀이 6건도 일단 보여는 줄게. 6건도 이제. 6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6건은. 자, 6건 이겁니다. 자, 이거 맨 밑에다 6건 15개 이제. 6건. 6건을 이제 한 줄로씩 쓸 수 있으니까 6건 해볼게. 자, 아까랑 똑같아. 일단은 A, B, C, D, E 다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니? 3가지 경우의 수가. 그럼 3의 5제곱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3의 5제곱. 그냥 화살표 보내. 3의 5제곱.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냥 막 아무 마구잡이로 3의 5제곱 해버리면은 비어있는 게 생길 수 있잖아. 비어있는 게.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그룹이 이제 그 2개냐? 아니면 비어있는 그룹이 1개냐? 이렇게 좀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케이스를 이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어있는 게 2개다 라고 해준다면은, 자, 비어있는 거 2개 골라. 3C. 이 끝이야, 이게. 3C가. 3C가 끝인데,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게 하나 볼게, 하나. 비어있는 게 하나가 되려면, 뭐가 빌지 골라. 3C1로 비어있는 거 골라. 내가 만약에 3이 빈다 쳐보자. 그러면 이 5개는 2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잖아. 2가지 선택지밖에. 그러니까 2의 5제곱이지. 2의 5제곱인데 조심하실 점, 2의 5제곱 할 때 이 5개가 다 하나로 몰아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빼줘야 되겠지. 그 경우의 수가 얘냐 2가지 경우의 수니까 2C를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치면서 빼주는 거지. 2C를 이렇게 괄호를 치면서 빼주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끝. 그래서 3의 5제곱 해보시면은 243 마이너스 3 더하기 3 곱하기 30으로 계산해보면은 얘가 243 마이너스 93 150으로 답이 나오게 돼. 150.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150.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분할 분배에서 케이스가 좀 너무 많다면 이 사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것도 상황마다 뭐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다르니까 둘 다 일단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넘어가서 중복조합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도 이제 지금 좀 몇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인데, 자, 중복조합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n개가 있을 때 그 n개를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그냥 택하기만 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해주고, 이 중복조합의 수를 기호로 NHR이라고 나타낸대. NHR. 이라고 나타낼 거야. 자, 그러니까 저 NHR 한번 해봅시다. NHR. NHR 해보시면은 이거 이제 앞뒤 더한 다음에 1 빼는 거 했죠? 1 빼는 거.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저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의 구분이야, 구분. 자,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중복이 허용이 되면은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 중복이 허용이 안 되면은 그냥 순열, 그냥 조합인데, 기본적으로 순서를 고려하는 거는 순열 계열이죠? 순서를 고려하는 건 순열 계열인데, 거기서 중복까지 허용이 된다? 중복순열로 봐주면 돼, 중복순열. 중복순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반 조합입니다. 일반 조합. 중복을 허용하는 거는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 중복조합으로 나오게 됐고요. 중복조합으로.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개를 더 쓸 건데. 자, 순열은 이제 우리가 NPR이잖아요. NPR. 중복순열은 이제 우리가 NPIR이잖아요. NPIR. 조합은 이제 우리가 NCR이잖아요. 중복조합은 우리 이제 NHR이죠. NHR. NHR이야. NHR이다. 그러면 여기서 저 앞에 N과 뒤에 R을 이제 잘 생각해보면은 앞에 N은 내가 뭐라고 했지? 대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인가. 뒤에 R은 뭐라고 했지? 그 대상을 선택하는 횟수야. 근데 이 앞에 대상은 다 동일하게 다 다른 대상을 고르는 거야. 순열이든 조합이든. 다 달라. 다 다른 대상을 골라주는 겁니다. 다 다른 대상. 다 다른 대상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다 다른 대상을. 다른 대상 고르는 건데, 근데 이제 뒤에 R 있죠, R. 뒤에 R은 여기 좀 달랐거든? 순열은 뒤에 R도 다른인데, 근데 조합은 뒤에 R이 같은이어서 같은. 뒤에 R이 같은이어서 같은. 요 차이가 있었어, 요 차이가. 노란색은 다른, 파란색은 같은이야, 같은. 저렇게 좀 달랐었습니다. 저렇게 달랐었는데, 자, 저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냐? 저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순열이든 조합이든 서로 다른 대상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다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다 달라야 돼. 근데 순열은 왜 뒤에가 다르고 조합은 왜 뒤에가 같냐? 자, 순열은 이거야. 내가 이제 뽑을 수 있는 게 n개가 있어. n개. 그 중에서 r개를 뽑아. 내가 첫 번째 뽑는 게 있고, 두 번째 뽑는 게 있고, 세 번째 뽑는 게 있고, 이렇게 뽑는 게 있을 거야. r번 뽑겠죠. 근데 그 순열은 뽑은 다음에 이거를 나열하는 거거든. 나열.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순서를 이제 고르를 해주고, 이제 이 순서를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순서를 이제 처음 뽑은 거는 여기다 둘 거고, 두 번째 뽑은 거는 여기다 둘 거고, 이런 식으로 뽑는 순서가 이제 중요해서 1회차 뽑을 때, 2회차 뽑을 때, 매 회차 뽑을 때가 다 달라야 되는, 구별이 되는 대상인 거야. 다 달라야 되는, 구별이 되는 대상. 근데 조합은 회차 구별을 안 해. 내가 만약에 5개의 사탕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고르겠다. 그럼 5시3 하고 끝나는 거잖아. 처음 뽑은 거 가지고 내가 뭐 할지, 두 번째 뽑은 거 가지고 뭐 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뽑은 거를 이제 막 줄 세우기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합은 그 매 회차, 이 R번 뽑을 때 매 회차마다 다 구별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같은으로 이해해줘야 돼. 같은 것으로 이제. 순열은 뽑는 순서까지 고려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입니다. 다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수 예제 1번을 봅시다. 1번. 필수 예제 1번을 보시면, 필수 예제 1번이야. 자, 보시면, 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이. 방정식이 지금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래. z가 10. 자, 이랬을 때, x가 0과 1 사이 범위, y가 마일 이상인 범위, z가 2 이상인 범위래. 자,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가 어떻게 나올까? 라는 얘기야. 모든 순서쌍의 개수. 자, 요거 잠깐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 이렇게 방정식이 만약에 나왔어. 예를 들어서, x, y, z가 만약에 이제 의미아닌 정수라고 가정해볼게. 의미아닌 정수. x, y, z가 의미아닌 정수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아닌 정수 순서쌍 개수 구하는 거 중복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중복조합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저거? 3개 더해서 10이네? 어떻게 했었지, 이거? 3H10으로 했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자 종류가 3종류인데 중복을 허용해서 10번 선택하는 거 아니야? 10번. 10번 선택해주니까 3H10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3H10의 의미를 봐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종류야. 내가 지금 선택을 X, Y, Z에서 선택해. 선택을 총 몇 번 해? 10번 하는 거야. 10번 하다 보면은 뭐 X가 3번, Y가 5번, Z가 2번 이렇게 뽑히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뽑히는 것도. 그죠? 자, 그럴 거기 때문에 이렇게 X, Y, Z라는 방정식이 나오면 중복조합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중복조합으로. 근데 이 문제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 보니까 x가 지금 0 아니면 1이잖아요. 정수니까 정수. 케이스 그냥 직접 나눠버리면 좋지 않을까? 0일 때, 1일 때 나눠버리면 좋을 것 같아. x가 0일 때 해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x가 1일 때 해봅시다. 0, 1로 케이스 나눠. x가 0이면 지금 이제 y 플러스 z가 10이에요. y 플러스 z가 10인데 근데 여기 y가 마일 이상, z가 2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깔려 있잖아. 자, 이거 부등식으로 저렇게 범위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 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치환을 해줘야 돼. y를 y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로 치환해줘야 돼. z도 마찬가지인데 z도 z 프라임 플러스 요 놈으로 잡아줘야 돼. 이제 요렇게 잡아줘야 돼. 이제 저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치환을 하는 이유 기억나? 치환하는 이유? 원래 중복조합이 이걸 보고 내가 3H10이라고 하려면 각 문자가 의미하는 정수 0 이상의 정수로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치환을 해놔야 이 치환한 그 Y'과 Z'이 0 이상의 조건으로 세팅이 돼. 왜? Y가 마일 이상이지. 얘가 마일 이상. 그럼 요 프라임은 0 이상 아니야? Z가 2 이상이지. 그럼 얘가 2 이상 아니야? 2 이상 아니야, 이게 이제? 그래서 0 이상으로 이 치환할 문자가 0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숫자 보정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숫자 보정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이제 그 치환한 식을 여기 대입합시다. y 프라임 마이너스 1, z 프라임 플러스 2가 10이야. 그래서 좌변에 짜잘짜잘한 상수는 넘겨놓자.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이 9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보시면, 자, 이거 0 이상의 조건이니까 바로 중복조합으로 어떻게? 2의 9. 이 끝이지, 이게. 얘가 이제 10C 9이기 때문에 이건 10C 1이므로 10이라고 경우의 수를 써주면 되겠지. 10. 이걸 2번 케이스도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2번 케이스도 똑같이 들어가. 똑같이 바로 할게. x에 1 넣어. 그러면 이제 y 플러스 z가 9야. y 플러스 z가 9. 그 다음에 이제 그 치환을 또 해줍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y 프라임 빼기 1로 치환해버리고 z는 z 프라임 플러스 2로 치환을 저렇게 해버릴 거야. 치환을 저렇게 해버려. 자, 해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y 프라임과 z 프라임이 당연히 0 이상의 조건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0 이상의 조건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치환환식 대입해 보시면 y 프라임 마이너스 1, z 프라임 플러스 2 이게 9이니까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이 8이 나온다. 8이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중복조합 쓸 수 있죠? 2h 8이죠? 그러니까 9c 8이죠? 그럼 얘가 이제 9c 1이죠, 이제? 9c 1. 9가 나오게 되겠네, 9. 10하고 9 더해주니까 최종답 19로 내주면 돼. 19.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의 8, 98, 91. 자, 그래서 뭐 케이스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뭐 이거 x0, x1, 이거 아무 1도 아니니까 이 정도는 케이스 나눠서 해보시고 또 다른 형태를 보겠습니다. 방정식인데 또 다른 형태야.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 오메가의 모든 순서쌍을 구하는 문제인데 4개 다 더해서 18이래, 18. 근데 4개 중에서 어떤 2개는 홀수고 어떤 2개는 짝수래. 홀짝이 2개씩 있죠? 그러면 먼저 홀짝 선택부터 할 거야. 4개 중에서 뭐가 홀수니? 4C2로 먼저 홀짝이 되는 것부터 결정을 해놔. 자, 나는 이제 그 XY를 홀수로 가정해볼게, 이제. 문제 편의상 XY를 홀수로 가정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Z랑 오메가는 내가 이제 문제 편의상 짝수로 가정해놓고 한번 풀어볼게. 짝수로 가정해보시고. 그러면은, 얘들아, 이거 또 문자를 치환하는 거거든, 이제 치환하는 거. 근데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치환할 때 그 프라임 있죠, 프라임. 프라임이 반드시 0 이상이 되도록 치환하는 거야. 프라임이 0 이상이 되게. 근데 이제 모든 홀수랑 모든 짝수는 이식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홀수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가장 작은 홀수 1부터 이 차이가 나게 모든 홀수 표현되고 프라임이 0 이상으로 세팅돼. 짝수는 이렇게 2z 프라임 플러스 2, 2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줄 거야.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싹 다 더해줍니다. 요걸 이제 싹 다 더해주고 이제 자, 더해보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데? 더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2x 프라임 플러스 1, 2y 프라임 플러스 1, 2z 프라임 플러스 2, 2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게 18이라고 나오게 되네. 18. 그리고 요것도 씁시다. 이거 이제 저 각각의 문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오메가 프라임 얘네가 다 0 이상의 조건으로 세팅이 되죠. 0 이상의 조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상수항 정리해 봅시다. 이거 1, 1, 2, 2, 6이거든요. 6 넘어가게 되면은 2x 프라임, 2y 프라임, 2z 프라임, 2 오메가 프라임이 12니까 2로 나눠버리셔가지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오메가 프라임이 6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저기까지 나오게 돼. 자,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문자가 4종류죠? 근데 프라임이 다 0 이상 세팅 됐으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4H6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4H6. 자, 4H6 이거 이제 9C6이니까 9C3이랑 같죠? 9C3 이거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 84로 답을 내주면 돼. 84.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상황에 맞게 이제 치환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3. 자, 3번은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데 이제 개수가 다른 게 존재할 때야. 개수가 다른 게 존재할 때. 자, 개수가 다 같이 나오면 좋은데 바로 중복조합식 쓸 수 있는데 달라. 오메가만 개수가 4죠. 그러면 저 개수 다른 부분만 좀 미리 처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오메가가 1일 때, 오메가가 2일 때, 오메가가 3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좀 나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메가가 4일 때까지 이렇게 케이스 나누고 생각해 봅시다. 오메가가 1일 때 볼까? 오메가 1 넣어주면은
저게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가 나오게 됩니다. 12. 12가 나오게 되네. 12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x, y, z가 자연수로가 나와 있잖아. 자연수. 그러니까 이거 x, y, z, 오메가가 다 1 이상의 조건 세팅 된 거니까 1 이상. 그럼 여기서 저거 치환하는 거 있죠. 치환하는 거. x를 뭐로 치환해? x 프라임 플러스 1로 치환하는 거야. y도 y 프라임 플러스 1. z도 z 프라임 플러스 1로 치환하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치환 안 하고 바로 좀 해볼래? x, y, z가 최소 하나 이상은 들어있잖아. 내가 지금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에서 이거 x, y, z 세 종류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12번 선택을 하는데 근데 x, y, z가 1 이상이니까 미리 얘네 한 번씩 선택을 해놔서 3번을 미리 선택해놨다고 치는 거야. 3번을 이제. 그러면 3H 몇 계산하면 돼? 3H 9만 계산하면 되지 않니? 3H 9만? 미리 x, y, z를 하나씩 선택했다고 보는 거야. 미리 선택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3H9 계산하시는 거니까 3H9 해보시면은 11C9, 11C2, 55 이렇게 답을 얘는 낼 수 있네. 55 55라고 해주면 돼. 55라고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가 2야. 오메가가 2. 자, 2 넣어서 마저 계산해. 계산 과정은 똑같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 그러면 미리 하나씩 선택을 해놓죠. 미리 하나씩 선택해 놓으면은 3H5로 계산하는 거네. 3H5. 이게 7C5가 되는 것이고 이게 7C2가 되는 것이니까 얘가 21이다라고 나오게 되네. 21. 21이다라고 나오게 돼. 21이라고 나오게 돼. 또 합시다. 오메가가 3,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 중복조합으로서 이제 3H4에서 미리 3번 선택해 놓으니까 3H1이구나. 3C1이구나.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되겠죠.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은 오메가가 4일 텐데 얘는 안 돼 얘들아. 왜냐면은 x, y, z의 합이 0인데 그 x, y, z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다 더해서 0이 못 나오니까 얘는 탈락이야. 탈락. 그래서 요거 3개 더해주면 되지. 요거 3개 55, 21, 3 더해주면은 79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79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이제 필수 4번. 자 4번인데 자 필수의 4번은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의 순서상 구하는 거거든요. 부등식. 자 부등식 푸는 거 어떻게 푸는지 잘 봐봐. 부등식 푸는 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은 양의 정수니까 x, y, z가 다 자연수지. 자연수 1 이상이야. 근데 저게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부등식을 이렇게 이제 해도 되겠지. 9 이하로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9 이하로 바꿔도 되겠지. 어차피 x, y, z 자연수 세는 건데 10보다 작다나 9 이하나 똑같잖아. 이제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치환이 들어갈 거야. 치환이 이제 치환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x를 x 프라임 플러스 1 y를 y 프라임 플러스 1 z를 이제 z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내가 잡아놓을 거야. 이렇게 이제 잡아놔. 잡아놓을 건데 그럼 저기서 x, y, z 자리에다가 저 프라임을 다 대입해 봅니다. 프라임을 이제 대입해 보시면 이제 얘가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 2 9 이하가 돼버리니까 1을 다 넘겨줘가지고 얘가 6 이하라고 일단 세팅해 놓을게. 6 이하. 일단 저기까지 6 이하라고 세팅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 프라임들 있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당연히 0 이상의 조건으로 세팅해 놓는 것이고 0 이상의 조건으로 자, 0 이상의 조건으로 세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이제 아까까지는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근데 부등식이잖아. 어떻게 해줘 이거? 케이스를 다 나눠볼래?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자, 얘가 몇일 때 이제? 6일 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얘가 몇일 때 이제? 5일 때. 쭈루룩 어디까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몇일 때까지? 0일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0일 때까지. 0일 때까지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케이스 한번 보실래? 케이스? 이거 다 더해서 6이죠? 이거 몇 h 몇이야 이거? 3h6 되니? 3h6. 그 다음 거 3h5 되니? 3h5. 맨 마지막 거 3h0 되니? 3h0.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복조합을 이제 조합으로 바꿀 때 얘가 8C6이야 이제. 안 바꾸고 냅둘게. 얘는 7C5고요. 점점점 가가지고 얘가 마지막에 2C0까지 가게 되거든. 2C0까지.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답이네.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이게 답이겠죠? 자, 근데 이거 이제 몇 개 계산해줘야 되냐면 7개 계산하는 거니까 7개 직접 노가다 떠가지고 하면은 좀 모자란 사람 같잖아요. 그지? 어떻게 계산해야 돼? 하키 공식. 자, 이거 파스칼 삼각형 생각해보시면 자, 이 C형이 여기 포지션이고요. 자, 이게 밑으로 갈수록 앞뒤가 1씩 줄어들잖아. 거꾸로 가면은 앞뒤가 1씩 증가하는 거잖아. 그 위에 3C이 있었을 거고 4C가 있었을 거고 어디까지? 8C6까지도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앞에가 1씩 커진다라고 했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은 뒤에가 커진다라고 하지 않았니? 뒤에가 커진다? 얘네들이 합이야. 얘네들이 합. 얘네들이 합을 말하는 거야. 이게 뭔데? 왼쪽 밑으로 한번 꺾은 거. 이게 뭐식이요? 9C6. 왼쪽으로 꺾이면 뒤에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 뒤에가 똑같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9C6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이거 9C3이죠? 84지, 84. 잠깐만, 여기다 쓰자. 얘가 9C3이니까 우리 잘 외우고 있잖아? 84. 일단 답은 84야. 84가 답인데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케이스를 이제 나누지 않고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을 이제 소개하려면 이 과정을 좀 알아야 돼서 요것도 알려드린 건데 자, 한 방에 푸는 방법은 이거야. 자, 뭐냐면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놔. 여기까지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 이제 첫 번째 풀이가 이거고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일단 저 1년의 과정을 다 해보신 다음에 요거까지 해보신 다음에 그 부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환하냐? 여기서 문자 하나만 추가하면은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 바꿔치기. 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오메가라는 거 하나 붙여서 는으로 바꿔. 는.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이렇게. 자, 저거 왜 바꿔치기 할지 왜 감이 오시네 이거 이제? 왜 감이 와? 어떻게 해주는 건데 저거? 뭘 빼요? 자, 그러니까 왜 부등식이 갑자기 문자 하나 추가했다고 방정식이냐? 봐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오메가를 이걸 일단 전제 조건이 오메가가 0 이상이 되도록 세팅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오메가가 0이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얘가 몇인데 이게? 6 아니네 이거 6? 오메가가 1이면 몇인데 이거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얘가 무엇인데? 5 나오지 않네 이거 이제 5?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오메가가 6일 때 어떻게 되는데?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몇이 되는데? 얘가 0 나오지 않니 0? 0이 나오게 되겠지 0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아까랑 똑같지 않니 이거랑 이제?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아까 문제 상황을 문자 하나 추가해서 오메가의 값으로 이 케이스 나눈 거를 이 방정식 하나로 한 번에 처리가 돼. 한 번에. 여기서 오메가에다가 0, 1, 2, 3, 4, 5, 6 넣은 게 저 케이스 드린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방정식으로 얘를 변환할 수 있으면 바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 문자 4개인데 6이지. 바로 4H6을 작성할 수 있어. 바로. 이게
9C 6이자 9C 3이 되면서 84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변환하면 저렇게 한 방에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야. 한 번에. 원리는 여기 오메가가 0, 1, 2, 3, 4, 5, 6일 때의 케이스들이 다 여기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심하실 점은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처리하실 때는 이게 0 이상의 조건으로 세팅해 드리는 게 중요해. 세팅해놓고 나서 해보셔야 됩니다. 세팅해놓고 나서. 아시겠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필수예제 4까지입니다. 오늘은 필수예제 4까지.